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꽝꽝꽝꽝 거려. TV 크게 트셔가지고. 그런데다가 엄마 귀도 네. 이제 치매 때문에 귀가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네. 근데 귀도 안 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막 천둥 배당이 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있는 대로 들어지.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허스키 된지 알아요? 크게 말씀하셨구나. 엄마한테 아. 엄마! 이러고 안 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허스키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자꾸 볼륨도 높이게 되고 하시네요, 선생님. 그럼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군요. 네 번째 볼까요? 네,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건 네 번째 볼게요. 길눈이 어두워졌을 때 네. 이게 시력하고 또 영향이 있나 봐요. 처음에 가셨던 길이 아니라 자주 네. 가셨던 길에서 갑자기 헤매시거나 길을 이제 못 알아보시는, 네, 모르시는 원래 거죠? 잘 알았던 길이었는데 네. 원래 잘 알았던 건물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딘지가 아예 인지가 안 되는. 네, 진압력이 공간 진압력이 네, 떨어져서 이런 네.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시력의 문제는 아닌 거군요. 네, 치매랑 시력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이제 볼까요? 마지막 증상 어떤 걸까요? 아, 성격이 변했을 때. 성격도 변하는군요. 엄청 변해. 우리 엄마 보면 엄청 변해서. 아니, 노인네가 정말 그 단아하시고 얌전하시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고집이 아주 나 때려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엄마, 이 옷은 절대 안 돼. 오늘 이거 입으시면 안 돼. 그러잖아. 네. 한여름 거 입고, 왜? 나 이거 입고 갈 거야. 안 그러셨던 분인데.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고집이 말도 못하게 그렇게 변화돼요, 성격이. 그래요, 선생님? 네, 저런 증상이 전형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셔서 예. 이제 막 우기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이렇게 증상들을 모아놓으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좀 치매 증상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일상에서 그냥 뭐 매일매일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냥 잠깐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막 그걸 기억에 담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뭐. 그냥 지나칠 것 같거든요. 예.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제 환자분 따님분이 들려주셨던 얘기인데요. 네.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담요 위에 화투를 좀 만지작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따님분이 엄마 뭐해 하니까 반응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화투만 두드러져 보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서 계속 엄마 왜 그래 하고 따님분이 다시 부르시니까 딸을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더니 날씨 때문에 그런가 좀 누워야 되겠다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따님이 이제 어머님 혈압약 받으러 동네 네.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혈압약 꾸준히 잘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근데 어머니는 검사 한번 받으셨어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따님분이 무슨 검사요? 하시니까 마지막 오셨을 때 어머니가 고스톱이 치매에 도움되냐고 물어보시더라. 아유 그때 따님 그냥 뭐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예. 걱정이 많아 보여서 기억력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얘기 드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따님분이 눈치를 채셨던 거죠. 아, 그때 엄마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네. 그거 미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만 안 하시고 병을 키우시고 계셨던 거잖아. 근데 혼자만 걱정하고 또 소갈이 하고 그러니까 아들딸이 나중에 알면은 그 죄책감. 내가 왜 엄마가 그랬던 걸 왜 미리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환자 자녀분들 대부분이 부모님의 그런 낯설어서 멈칫했던 첫 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순간을 놓친 데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어떤 분은 같은 말을 반복하시길래 나이 들어서 귀가 안 좋으신가 했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간을 못 맞추니까 이제 반찬 그냥 사드시라고 핀잔드렸었다. 라고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자식과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높은 산처럼 든든했던 부모가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어쩌면 두렵고 무섭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걸 지키고 싶고 그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책하는 분들에게 그 순간을 놓친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십니다. 단지 당신은 자식이고 당신이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순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전문의를 모신 김에 고민 상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사연이 왔어요. 네, 사연을 네.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어떤 사연인지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72세이신데요. 얼마 전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로 외출도 안 하시고 입맛도 없다고 하시고 종일 집에만 계세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걱정하시고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신다는데 저희 어머니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걱정이 이제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강기중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앞에서 완치 가능한 치매가 소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분께서 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례를 보면 우울증과 그로 인한 기억력 저하, 무기력증, 불면증 같은 증상이 보이는데요. 네. 실제 치매가 아니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성 치매 또는 가짜 치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이네요. 네.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너무 그 충격을 받으셔서 반려견, 그쵸? 네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가짜 예. 치매라는 용어도 있군요. 네, 실제로 가짜 치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노인성 치매하고 달리 증상 진행 속도가 아주 좀 빠르고 환자 스스로 실제보다 본인의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크시거든요. 네. 오히려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진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성 치매 역시 빠른 치매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른 네. 가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도움을 받으면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울한 감도 빨리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네.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0대 치매 환자십니다. 나쁜 상상과 네. 의심이 많아져서 집안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자꾸 저희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십니다. 약을 타다 드렸는데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네. 약을 또 안 드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어떡할까요, 선생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간다는 도둑망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망상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네. 이 보호자는 사실이 아니니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시도하는데 환자는 더 우기고 화를 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감정이 상하고 또 특히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같이 화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질병 증상이기 때문에 의심받는다고 흥분하거나 환자와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선 환자를 좀 안심시켜주는 게 도둑맞지 않았다고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찾아봐주고 걱정해주고 공감을 하면 환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예. 그 환자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용돈을 맡기고 1,000원짜리 10장, 뭐 5,000원짜리 뭐 10장 이런 식으로 맡기고 본인이 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물건들은 대체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옷을 찾으면 옷을 주시고 예. 이런 식으로 대체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히 은행 통장을 계속 찾는 경우에는 비슷한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약물 주변에 처방도 누군가 있군요. 이제 치매 환자가 이제 있을 때 그분하고 이제 잘 대화하는 법이 그렇죠.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치매 환자와 잘 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이제 바꿔 볼 텐데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속의 인물을 알아보시는지 지금 여쭤보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네. 네. 아이 진짜.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아이 몰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자, 네.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네,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떠올리시는 걸 도와드리려다가 누구야 말해봐 생각 안 나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꾸시면 좋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엄마 이 사람 엄마 사위잖아. 기억나죠? 엄마 사위 동진 씨. 요렇게 소개를 아예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는군요.
오히려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게 도와드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너무 예시를 잘 해주셔서요. 예. 그러니까 엄마 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건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 너 아니까 빨리 말해라는 식으로 시험하고 윽박지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방금 이제 우리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 누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예 던져드리고 그 답안에서 떠올리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식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점심 뭐 드시고 싶어? 뭐 드실래? 아이, 말씀을 하셔. 아이. 자, 여기도 사실은 이제 메뉴판에 좀 고르시는 연습도 하실 겸, 그쵸? 이제 아무거나 고르기만 해보세요 했는데, 네. 요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 엄마. 우리 점심 지금 먹을 건데, 잘 생각해봐요. 점심은 밥 드실래요? 면 드실래요? 아, 이거는 좀 고르기가 제가 봐도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시도록 그러니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예시를 드리는 네. 거네요. 객관식이네요. 1번 아니면 2번.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심 뭐 드시고 싶어요 대신에 점심은 밥을 먹을까요, 면을 먹을까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존중하시는 거는 좋은데 치매 환자분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주관식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치매 환자분들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밥이냐 고기냐 국수냐 하는 식으로 선택지를 약 2개 정도 제시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선택지를 그렇군요. 좁혀서 아예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군요. 네. 그 다음 상황도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하루의 계획이 있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상황이에요. 아, 엄마, 듣고 있는 거지? 들어? 저기, 오늘 아침에 산책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모네한테 갈까? 네. 요거는 뭐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요렇게 바꾸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까요? 네. 자, 엄마. 산책 갈까요? 밥 먹을까요? 이모네 갈까요? 아, 산책 갈까요? 아니면 엄마, 우리 오늘 밥 먹을까? 아니면 이모네 갈까? 요렇게 던져드리면은 하나만 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 전반적인 스케줄이 있다면 그거를 다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그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쪼개서 질문. 그러니까 하나가 네네네.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네네네. 또 하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이모네 갈까? 요렇게. 아. 산책할까요? 하고 다녀오시면 밥 먹을까요? 예. 드시고 나면은 이모네 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어차피 환자분이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예.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짧게 지금의 계획만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그렇군요. 간결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그거 있잖아. 뭐 그거 이렇게 막 뭐냐, 뭔가 말하고 거시기, 싶은데 네. 정확한 단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는 상황. 제가 자주 그런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네. 그거? 아, 그게 뭔데?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내가 알지. 그거 뭐. 자. 우리 문용민 굉장히 선생님 리얼하게 말씀을 혼신의 하시네요. 연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 아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요것도 요렇게 바꿔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요? 네. 아, 엄마 혹시 리모컨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모컨? 아니야? 아니면은 휴대폰이요? 맞구나, 휴대폰이구나. 요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답을 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건가 봐요. 지금 떠올리실 수 있게. 어머니 입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유추하고 하나 봐요. 생각이 안 나시니까 지금. 예. 보호자 대부분이 답을 알면서도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먼저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뭐 정확히 말해야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치매 어르신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곤란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정확히 짚어서 바로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치매 어르신들 마음속에 흐르는 시간과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네. 그 점을 감안해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드리는 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 한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치매로 오신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무시하는 말투를 안 쓰시는 게 무시. 중요한데 환자가 인지 기능이 없는 거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하실 때 좀 어차피 모르실 거고 어차피 잊어버릴 거고 어차피 안 될 거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인 어투를 쓰시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말투는 어르신을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행동, 몸에 손을 댄다든지 일어난다든지 움직인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환자가 놀라서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실 수 있거나 대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 구구절절 뭐 맞는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어쩌면 맞는 그렇게 말씀이에요. 딱딱 맞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좋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방법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네. 참 후회스럽고 그러네요. 네, 자, 네. 어떻든 문용민 쌤도 사실은 이렇게 항상 밝게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그렇지 그 힘든 일을 벌써 6년, 오래 겪으셨잖아요. 근데, 네. 요런, 지금 그 치매 가족으로서의 생활을 6년째 해오시는 분의 사연이 저희에게로 와 있습니다. 네. 그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일산의 한 음식점. 여기 한 부부가 식사를 위해 외출에 나섰는데요. 오붓한 점심 식사를 즐기는 부부. 발탕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말을 해. 말을 해야지. 좋아. 좋아. 그렇게 말을 대답을 해야지. 끄떡끄떡만 하면 안 되지. 멋쩍은 듯 웃는 남편 이태일 씨. 카운터 너머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군요. 참 오래된 난골이세요. 사모님이 늘 살들이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치매가 어딘가 저 남편분이.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다운 부부의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번호 눌러봐, 천천히. 옳지. 잘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누르게 시키시는 거예요? 네. 층도 누르게 하고 대문도 열고. 제가 안 해요. 그냥 편안히 있어. 오자마자 만지고 계신 건 뭐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만든 거. 누가 만들어요, 이걸요? 남편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치매센터에 다니면서 만든 그릇들. 그 옆엔 부부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한데요. 음악을 좋아했던 청년 태일 씨. 지금도 그의 음악 사랑은 여전하답니다. 기타를 조율하는 모습. 전문가가 따로 없어 보이죠? 한 곡 들려주려는 모양입니다. 되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맞이해야 했던 치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무서운 병인데요. 부부는 어떻게 이토록 밝은 표정으로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아이고,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기 힘든 거다. 하지만은, 막상 해보고, 노련해지게 되면은, 그게 익숙해지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적응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좋아? 나도 좋아. 미소로 치매를 이겨내는 이태희 유인자 부부를
만나봅니다. 좋아, 내가?